네, 이제 그 3회차 강의이고요. 기업의 그 R&D, 연구 인력 개발 활동과 관련된 지원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주로는 연구 인력 개발 및 세액 공제 관련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기 소개한 거 말고도 더 있지만 이제 너무 복잡하거나 이제 뭐랄까 그 적용 대상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은 부분은 좀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개정세법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 특례 부분인데요. 이거 뭐냐면 연구개발 관련해서 출연금을 받아요. 즉 어디선가 꽁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금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을 해라. 특정 이런 법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해라라고 지원금을 줬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다 이렇게 그죠? 걷어가 버리면 연구활동을 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다 살려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해에 지원금을 출연금을 받았을 때 입금불산입해서 과세소득에 제외시켰다가 그다음에 지출하는 때에 입금산입하겠다. 지출은 내 돈으로 쓴 게 아니니까 또 그 비용으로 들어갈 게 아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과세 이연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26년 말까지로 아까 적용기한이 연장됐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에 이거 구분 격리를 해놓으면 입금불산입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즉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산입하고요. 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 송금산입하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입금산입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아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또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해당 사유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하고요. 입금에 산입하는 정도가 아니죠. 페널티를 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서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또는 기술 자체의 소유권은 넘기지 않고 대여해요. 그러면 대여 소득이 생기죠. 이에 대한 특례 규정입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노하우라고 하죠. 이러한 기술 등 여기서 이제 법에서 특허권 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2026년 말까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들 간에 나의 이 특허권 등을 양수하는 자가 나와 특수관계자면 이런 혜택을 안 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특허권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대여해 줄 수 있죠.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 주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하셔서 이러한 그 혜택까지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법에서 요건을 정하는 기술혁신형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합병을 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돼 있고요. 세액공제 요건은 24년 말까지 이런 합병을 해야 하고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제 여기서 이 규정에서 이제 요건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합병해야 되고요. 합병법인이 피합범 법인에게 지급하는 양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도대가 중에 기술가치로 인정하는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돼 있고요. 기술혁신형 합병이라 함은 이 요건은 합병 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등기일부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죠. 합병하자마자 뭐 다른 거 해버리고 그러면 지원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공제받았던 세액을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서 납부, 취직당할 수 있다. 어떤 경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뭐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의 사유에 아래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야 된다. 이자 상당 가산액을. 요 이자 상당 가산액 이거는 납부지연가산세 유리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피합병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다음 결국 특수관계자인 거죠.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애초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추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은 아니지만, 그죠? 합병이 뭔지, 합병은 아니지만, 이 기술혁신형 주식을 취득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요. 법인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 가액 중에 기술가치 인정 금액에 대해서 10% 마찬가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요건들을 전부 다 충족해야 된다 돼 있고요. 요건들은 좀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요건입니다. 여기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전부 충족해야 된다. 그런데 5년 안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서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일이 아니었는데 지원을 부당하게 해준 결과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R&D 지원에 있어서의 가장 큰 혜택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 혜택 중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거대한 그죠? 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국토도 좁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구도 좁아요. 우리는 뭐 바글바글 사는 것 같지만 전체 인구가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십억인데 그중에 우리는 6천만 명이잖아요. 되게 작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구가 자원이 묻힌 것도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삼면이 바다고 뭐 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에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없던 그 무엇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열심히 외국에 갖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지 요 안에서만 먹고 살아서는 이렇게까지 부강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세상에 없던 무엇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연구개발 활동을 많이 해야죠. 거기에다가 많은 지원책을 지원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은 어떤 거냐면 연구개발 그리고 인력개발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고요. 구체적인 그 지출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연구개발은 뭘까?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또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각종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자체 연구개발 가능하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거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요. 또는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도 가능한데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는 안 돼요. 이렇게 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기관들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력개발은요. 인력개발이 뭐예요? 우리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보다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능률적으로 하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 인력개발 활동이죠. 그런데 공제 대상 비용에서 다음의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받아서 개발비로 지출하는 거 이런 건 내 돈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죠? 남한테 받은 돈으로 쓴 거니까 내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아서 지출한 거 이런 건 아니다 얘기입니다. 제외한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은요.
다른 세액공제나 세감면에 비해서 형식적 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실질적인 요건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요. 자, 아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같은 거 볼까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소기업이면 돼요. 그리고 조특법 7조에서 정하는 감면 업종 영위하면 돼요. 그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으면 또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감면율 5%, 10% 이렇게 적용해서 감면율 적용해서 세액 감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요. 기업부설 연구소 가지고 있고요. 연구개발 활동했다고 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확인하죠. 과세관청이 확인해요.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했니? 입증해라.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하면서 작성해 놓은 이러한 서류들, 보관하고 있던 이런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런 활동을 위해서 했어요. 과학적, 기술적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개발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전부 갖춰야 되고요. 그러한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류들을 반드시 보관하고 작성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조사를 받아보신 기업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과세관청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연구 노트 제출하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그러한 연구 활동을 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면 자, 그런데 좀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연구 활동 아닙니다. 연구 개발 활동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뭐 일일이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쭉 보더라도요. 일반적인 늘 경상적인 활동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 활동이 아니다.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거나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기존에 있던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기존에 있던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 조사 분석하기, 기존의 상품화 또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 사례들을 좀 볼게요. 이거 지금 조세 심판원의 판단이다. 그런 얘기죠. 청구법인은요. 제품 디자인 위탁 개발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 가공비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증거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제출한 디자인 샘플, 그다음에 작업 지시서, 설계 요청서를 보아하니 기존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단순 기능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한 제품 출시하는 활동으로서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넘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부족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 처분청이 과세를 잘했다. 이렇게 결론 내린 판단입니다. 또 하나 봐요. 자, 쟁점부서의 조직도에 기재된 직무와 직무 수행 비율 등에 따라 보면 일부 인원이 여기에 연구 전담 요원입니다. 라고 했던 그 인원 중에 일부가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연구개발 활동에 전담하는 인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이건 법인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를 본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발 활동은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을 우리는 다 하고 있다. 그러면 1, 2, 3을 더해서 다 공제받아라.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마 3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개발 활동이 신성장 원천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활동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제율 요렇게 해서 공제받아라. 우리 회사가 반도체, 그죠? 차세대 반도체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활동이 있다. 세액 공제를 하겠다. 그러면 공제율이 훨씬 높단 말이죠. 이렇게 공제를 적용해라.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액공제액은 잘 보세요. 둘 중에 큰 거. 그래서 당해년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 그 다음에 직전 4개년도의 그 평균 지출액보다 초과 지출한 금액의 50% 이렇게 둘 중 큰 거. 이렇게 해서 공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요 앞에 증가분 방식은요. 아무나 적용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직전 4개년도보다 초과 지출 이래야 되니까 직전 4개년이 없으면 초과 지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초과 지출이 없으면 증분은 아직 안 된다. 그 다음에 직전기에 발생한 연구인력 개발비가 단기 개시부터 소급해서 4년간의 연구인력 개발비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으면 그런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 그죠? 증가분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좀 보시면 주의해야 될 내용 보시면요. 연구원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좀 빼세요 하는 얘기인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모두 행사한다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자 이런 사람은 좀 빼라.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총 발행 주식의 1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주주 그 다음에 이들과 1번, 2번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공제 대상 연구원에서 배제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부분을 보시면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 전담요원, 연구 보조원의 인건비가 해당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교통비, 복리후생비, 외부에서 위탁받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제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요 사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시키죠. 연월차수당 각종 성과금, 차액 보전형 주식매수 선택권은 2019년도부터 인건비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다른 세액공제 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제가 강력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거 수도권 배제 없습니다. 아까 창업 감면 어땠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창업하면 청년은 50%, 청년 아니면 감면 안 해줘요.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감면에서 어땠어요? 수도권이냐 수도권 바깥이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랐죠. 그죠? 그런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요. 연구 개발하는 활동은 어디서라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합니다. 그 고용증대 세액 공제도 그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고용증대 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그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는 데는 이 농특세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는요. 또 최저한세 적용도 안 받아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서 그 일부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있는데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21년 이후 법인세 신고할 때 공제받지 않은 세액 공제는 향후 10년간 2월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죠? 10년간 2월 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마치겠습니다.